예, 철강TV 유성록입니다. 예, 오늘은 긴급 진단으로 중국 철강제 가격 더 오를까라는 주제로 우리 스틸앤스틸의 김홍식 부사장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중국 철강 가격이 한국 철강 가격의 좀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중국의 철강 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철강 가격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의 그 철강제 가격이 상당히 12월 달까지 계속 오르다가 사실 12월 이후로부터는 급격하게 또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철강 가격의 중국의 어떤 철강 가격 그 움직임이 어떤지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최근에는 확실히 이제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선 가격이 언제 왜 올랐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 정부가 사실은 이제 그 1월 하순부터 시작을 해서 4월 7일까지 봉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4월 8일부터 봉쇄를 풀었는데, 그 시점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철강제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하고 그 다음에 원료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딱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동안의 가격 상승은 중국이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굉장히 그 V자 형태로 경기를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수요 증가 플러스 원료 가격 상승 요 요인이다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사실은 그 수요 증가폭 이상으로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또 높게 올랐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 조정 국면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지금 현재는 조정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이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내 철강 업계에서도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중국 철강제의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예리하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향후 중국 철강제 가격이 어떻게 될지 먼저 우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별로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원료 시장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원료는 사실은 이제 철강 원료가 고로 원료 같은 경우에 이제 철광석과 뭐 유연탄 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서로 엇박자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개 보면 어느 한쪽이 오르면 따라서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철광석은 좀 스테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시 이제 그 유연탄 가격이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우선 철광석이 그동안에 가파르게 올랐던 이유는 전 세계에서 유독 가장 철광석 수입량이 많은 게 중국인데 중국이 그동안 가동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는 코로나 이전에 다미댐, 브라질 다미댐 그 사고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된 부분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뭐 사이클론도 있었었고, 또 코로나 터지니까 광산 폐쇄라든가 물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 공급량은 줄어들고 수요는 좀 늘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조금 급등했던 뭐 이런 요인이 좀 있었었고요. 그런데 철광석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꼭지점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가동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내에 부두라든가 제강사 이제 고로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거의 이제 가격이 올 만큼 오르지 않았나 좀 싶고, 유연탄 가격이 오르는 거는 사실은 제철소에서 쓰는 그 유연탄의 영향이라기보다도 발전소에서 쓰는 이제 발전탄 수요가 급증한 게 이제 원인이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겨울철은 난방 시즌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인도의 그 석탄 수입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 세계 물동량의 두 나라가 한 70% 가까이를 다 수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사실은 전력 비상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사실은 이제 중국이 또 그런 이유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발원지가 어디냐를 놓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티격태격하다가 호주가 가장 먼저 미국 편을 드는 바람에 미움을 샀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 바람에 중국의 미움. 그렇죠. 그 바람에
중국이 이제 호주산 석탄 수입 안 할 거야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가장 최근에 중국이 이제 호주에서 석탄 그 빗장을 푸는 거 아니냐라고 이런 보도도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거는 조금 너무 앞서간 보도였던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몇 달 동안 지금 들어왔던 배가 하역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하역을 허가한다. 허가한다 이런 거 있었었고 수입을 다시 재개하는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좀 중국의 자존심 때문에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은 올해가 사실 이제 중국이 시진핑 집권 이후에서 아주 줄기차게 주장했던 게 뭐냐면 양백 플랜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가 2049년인데 그 양백 플랜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중국이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세계 무대에서도 미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겨루는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첫 단추부터 바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릴 그렇죠. 니다. 그래서 대신에 중국은 이제 작년 석탄 수입 실적을 보면 남아공에서 수입이 한 92%가 늘었고요. 전년 대비. 그다음에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 이런 데서 수입량이 꽤나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자국 내 생산량도 좀 늘었고요. 그래서 아마 석탄은 또 하나는 겨울철 난방 시즌이라는 게 늦으면 3월 말 정도면 다 수요가 끝나 이제 한두 달 남았거든요. 그것만 지나가면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석탄 가격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준에서 뭐 조금 한 15불 플러스 마이너스 요 정도 등락하는 선에서 요것도 역시도 좀 그 정점에 다다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스크랩도 중국이 최근에 그 전기료 정세를 많이 해서 스크랩 가격도 상당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스크랩 가격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스크랩은 중국 내에서도 여전히 강세는 맞습니다. 네. 예, 국제 가격보다 물론 이제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보다는 좀 아직은 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은 근데 중국에서 가격 강세는 물론 이제 물류 제한이 또 다시 또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영향도 좀 있고 다분히 좀 가수요가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올해부터 중국 정부가 스크랩을 갖다가 이제 수입을 그동안에 그 관세로 막아놨었는데 이거를 허가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아직은 그 중국 내에서 물론 이제 고로 업체들도 스크랩을 쓰기는 하지만 우리만큼 많이 쓰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런 뭐 또 전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스크랩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뭐 오른다거나 뭐 이럴 것까지는 하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중국은 차라리 반제품, 빌렛이라든가 슬라브를 갖다가 그걸 수입하는 이런 쪽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주요 쓰는 수요 업체들, 이제 제화변 업체들이 그런 쪽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당장에 중국 스크랩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오른다. 이것도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약하시면 이제 원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철광석도 앞으로는 이제 안정화될 거다. 그리고 원료탄도 크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현재 수준에서 15불 정도 내외에서 뭐 안정적으로 움직일 거다. 그리고 스크랩은 지금 피크 아니냐. 다소 앞으로는 하향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일단은 원료 시장은 상당히 앞으로 안정화될 거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러면 중국의 철강 수요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상당히 많이 늘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뭐 어떨 것 같습니까? 지표상으로 보면 뭐 GDP 실적이라든가 산업 생산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좋았죠. 그러니까 좋았다라고 한다는 게 정상을 의미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리 회복이 됐다. 그러니까 중국이 작년 1분기 GDP가 마이너스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분기에 이제 플러스 2.3% 시작을 해서 4분기에는 6%대까지 늘어나고 전체 연간으로도 2.3%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요것도 제가 표를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거의 중국 이제 고정자산 투자도 2.6%가 전년 대비 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제조업, 생산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조선이라든가 뭐 일부 제품을 빼고는 다 플러스로 다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굉장히 지금까지는 좋았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올해 수요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 비슷한 패턴으로 갈 걸로 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수요 증가도 가격 상승에 그 영향을 분명히 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앞으로 수요는 작년만큼 그러니까 위축이 됐다가 갑자기 리바운드 되는 이런 거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 범위 내에서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사실은 철강제 가격 상승을 견인했던 것 중에 하나 사실 부동산 쪽이거든요. 부동산은 조금 올해는 뭐 당장 상반기 내에 그 문제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하반기가 되면 과열 문제라든가 이제 특히 이제 또 전원 사채 만기가 되는 요 부분 갚아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여기 작년만 좀 못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SOC 투자 부분도 올해는 전년보다 조금 줄어드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도 원래 아까 공급 측면에서 원료 측면에서도 가격이 안정적이고 수요 측면에서도 늘기는 늘겠지만 작년처럼 뭐 급등한 거라든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기대 심리가 많이 사라질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요 측면도 작년에는 1, 4분기에 그렇죠. 크게 감소했던 그런 반발 수요가 그 이후에 나타나서 사실 크게 증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떻게 보면 정상 상태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그러한 정상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크게 뭐 증가한다든가 크게 하락한다든가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요 다음에는 이제 공급 여건이 어떻게 될 것이냐도 상당히 이제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생산량이 10억 톤을 넘어섰다. 뭐 상당히 공급이 늘어나는 그러한 것을 보였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계속 10억 톤 이상 계속 증가로 이제 유지를 할 것인지. 전체 연간 총량으로 보면 저는 올해가 또 작년보다도 또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전망치는 올해가 철강제 생산이 뭐 5% 정도 더 늘어날 거다라고 이제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좀 쪼개서 보면 2월 달 같은 경우는 춘절도 있고 또 겨울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재발돼서 북방 지역에는 또 물류를 제한을 하고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1, 2월 달은 생산은 좀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1월 둘째 주 가동률을 보니까 약간 그래도 90%가 아직도 넘습니다. 넘긴 한데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 특히 1분기, 2분기 중반까지의 철강제 가격의 가장 큰 변수는 공급 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산이 얼마나 되느냐가 가장 큰 변수인데 그냥 춘절 전후 때까지는 시장도 다 눈치 보기 하고 있고 공급 측면에서도 이러저러한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생산이 좀 다소 줄어드는데 문제는 이제 춘절 지나서 날씨가 풀리고 그다음에 백신 소식이 전해지고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게 뭐 경제가 돌아간다 어쩐다 하면 틀림없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도 봐도 생산이 굉장히 빠르게 또 다시 또 늘어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좀 영향이 됩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다시 뭐 원료 가격이 더 늘어날 뭐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거는 원료 가격 상승폭보다도 이게 더 많은데 문제는 이제 수요가하고 협상력이 수요가들도 이제는 정신을 차렸거든요. 그다음에 공급 부족도 많이 또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3월 중순부터는 과잉 문제가 다시 한번 좀 도마 위에 좀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이 좀 가장 좀 염려스럽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 측면에서 사실은 또 하나 이제 변수가 중국 사람들은 재고를 많이 봐요. 재고를 많이 보는데 지금 사실은 그 시중 재고가 줄어들다가 1월 그러니까 신년 들어서 다시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고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통상 중국이 보면 유통이나 실수요자들이 이 춘절 전후에서 지금부터 춘절 전까지 재고 비축을 가장 많이 하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현재 재고로 봐가지고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급 측면에서는 다소 약간의 이제 춘절 이후에 생산량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그게 이제 관건이겠네요. 원래 이제 가격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뭐 원료 분야, 그다음 수요, 그다음 공급 측면을 이렇게 다 내다봤는데요. 그럼 전체 종합했을 때 원래 금년에 중국 철강제 가격 전망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연간 전체로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상반기 정도만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준비를 해왔는데 2017년부터 작년까지 예. 2, 3, 4월 달 이렇게 가격 그래프를 좀 봤거든요. 그랬더니 대부분은 보면 오히려 춘절이 끝나면 가격이 약간 이렇게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4월 달 늦으면 이제 후반부터 약간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내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2017년도하고 비슷하냐? 그건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이미 충분히 선반영됐고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고 오히려 이제 수요가들도 협상력에서 칼자루를 수요가 될 확률도 높아졌고 그다음에 공급이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금년도가 2017년도처럼 가격이 거꾸로 3월달 중순이 되면 떨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 보인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원료 지금까지는 크게 보면 뭐 수요 증가도 있었지만 예. 코스트 푸시가 사실은 이제 가격 그렇죠. 상승은 예, 일등 예, 괜찮은데 예. 그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원래 중국 철강제 가격 뭐 장기적으로 뭐 1년 내에 전체적으로는 보기 힘들지만 1, 4분기까지는 네,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을 봤을 때 안정세를 유지할 것 같다. 예, 예. 이런 내용입니다. 예. 오늘 긴급 진단으로 중국 철강제 가격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우리 김홍식 부사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전반적으로 1, 4분기까지는 현재의 가격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김홍식 부사장님께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중국 철강제 가격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